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를 한번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대호 PD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이렇게 기죽지만 욕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아니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라 보통 본인의 의견보다는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라 뭐 크게 아니 그렇대. 우리 저기 시청자 그렇게 독한 사람들은 아니야. 왜 그래 왜? 왜냐면 저도 어떤 마음인지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이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같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시간상 빠릿빠릿하게 하다 보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못 써드리는 것 같았고.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 불교 방송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을 해가지고 조금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푹 늘어져 있으니까 우리 그 당시 엔지니어 선배가 야 생방송은 끝났어 엄마 끝났어 넘어가 이러더라고요. 네, 넘어가면 돼요.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 검찰 인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대규모 검찰 인사가 지금 한번 진행됐고요. 아마 조만간 후속 인사가 있을 거예요. 뭐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가 우수수 있을 예정인데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반응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기서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기존에는 너무 뻔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었는데 요새는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움질 벌어지고 나고 그다음에 이준석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반응들이 재밌고 의외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김대호 PD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대규모 검찰 인사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뭐 검찰 인사, 그러니까 윤석열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겠거든요.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장영진 TV 나와서요 국민의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자들 그리고 윤한 갈등의 진짜 싸움, 전당대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조심스러워졌어요. 왜? 저희 국민의힘에서 장영진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전당대회를 한 달 늦추냐, 마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저기는 책임당원이 3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팬카페에 가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그전에는, 야, 한 달 연기되면 한동훈이 유리할 거야, 이렇게 딱 막연한 얘기였는데, 한 달 연기하면은 한동훈이 이래서 유리해. 네. 정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다들 맞네. 그랬기 때문에 저쪽도 관심 안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국민의힘 보도 브리핑 자료에서 그거에 대해 화답을 했습니다. 화답을 직접 했어? 야, 나 그거 못 봤네. 왜냐면 사실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린 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알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이고 국민의힘의 큰 지지층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핵심 코어 지지층에서 야, 그게 사실 중요해요. 그랬던 건데 그거 보고 이제 국민의힘 브리핑 자료에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시기 일정 이런 거 의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야, 뜨끔했나 본데? 그래서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야. 이럴수록 우리는 당당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대규모 검찰 인사. 네. 검찰의 인사 이동이 뭐 대규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장들 싹 바뀌고 그다음에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대검 뭐 각 그 부장들 검사장급 부장들이 싹 날아가고 그랬죠. 네네.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님의 뭐 이런 수사 지시를 내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싹 교체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조금 살짝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던가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는 예전과 같은 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예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은 좌파들이
괜히 이뻐서 질투하는 거다 등의 이뻐서 질투한다. 그런 식의 약간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쉴드 쳐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런데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의 뉴스가 나오면 강성 지지층에서 뭐라고 나오냐. 김건희는 좌파의 뿌락치다.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편집 안 되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반응들 얘기해드리는 건데. 근데 정말 재밌다. 김건희는 좌파의 프락치다 그런다고. 하긴 저 본 것 같아요. 좌건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에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을 누가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느냐. 김건희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 여당이고 여당의 대통령이고 영부인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차라리 털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인사단을 새로 끌렸다. 라는 해석도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로는 저는 이 부분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대부분 주목하는 게 전주지검장.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창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데려와가지고 뭔가 서울로 이렇게 왔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이석원 검찰총장. 이원석. 이원석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항상 바꿔서 불러가지고. 다행이다. 나는 제가 이렇게 아까 한 번씩 멍청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저쪽에서는 한동훈 라인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도 별명이 좌파 앞에 붙습니다. 한동훈도 좌파래? 한동훈, 김경률, 이원석, 렛츠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 이유가 왜냐면 정말 재밌다 그거. 그 이유가 왜냐면 아마 제일 큰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지난 10월인가요?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엊그저께 이번에 보석방으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네. 최은순 씨의 보석 의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허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랬죠. 불허했었죠. 예, 맞아요. 사실 그때부터 조금 약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약간 낙인이 찍혔던 게 조금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때는 유난 갈등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거의 없었죠. 예. 그래서 왜 저러나 싶었었는데 지금은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반대로 이번 인사에서 제일 쟁점은 누구냐면 주영환 검사입니다. 우리 인천지검장도 네네. 인천지검 차장을 했구나. 네. 그리고 지금 부산지검 차장 검사로 가 있는 네네. 주영환 검사. 원래 대전지검장도 하고 네. 사실은 고검장이 됐어야 될 그건데 오히려 고검 차장이 되면서 이 사람 좌천당했네 이렇게 되게 모욕적인 자리예요, 솔직히 그 자리가. 그리고 저도 처음엔 그게 이렇게 좌천됐다를 못 느꼈다가 이번에 좀 느꼈는데 인사이동 때요. 사실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법특수통 27기 연수원 27기 뭐 삼형제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더라고요. 삼형제. 네, 한동훈, 이원석 그리고 뭐 주영환 이런 식으로 해가 27기 뭐 이런 식으로 막 별명들이 있나 봐요. 그만큼 이제 뭐 1팀장 주영환 검사가 1팀장일 때 한동훈 검사가 당시 2팀장이었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2016년 그 무렵에 그 대검 그러니까 특수조직으로 임시조직으로 검찰 반부패 특별수사단이라고 있었어요. 특별수사단. 이제 그게 거기에 수사 1팀장이 주영환 검사, 2팀장이 한동훈 검사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차장 검사로만 했고 그다음에 그게 팀장, 단장이 이기동 검사장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떤 느낌인지 관계자가 오시죠 쭉.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식 사회를 봤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와. 대검 대변인이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아까 좌천된 게 조금 그렇다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인사이동에서 어딜 갔느냐를 봤거든요. 연구위원으로 갔던가요? 네. 부산 무슨 연구위원으로 갔어요. 그 부산고검 차장으로 있다가 네. 그러니까 지검장 하다가 원래 뭐냐면 대검 고검의 차장은 네. 검사장 막내가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초임 검사장이 가는 데가
고검 차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지검장을 갔다가 그 다음에 대검에 참모로 왔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검 좀 큰 지검 갔다가 그 다음에 고검장 되는 이런 코스인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 고검장이 되어야 될 사람을 고검의 차장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는 되게 모욕적인 거예요. 인사 자체가 야 영환아 너 나가라 이 말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한 번 더 자천됐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제 이 인사이동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해석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유력해 보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 라인, 검찰 측 라인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뭔가 치려고 하고 한동훈 라인 측의 검사들을 경계하고 반면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측에서는 저쪽에서는 친윤계 검사 측을 견제하고 지금 이 싸움이 서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사인사 대규모 인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민정수석도 거기서 대선배를 앉혀놨던 게 지금 사실 안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주력해 보입니다. 일단 김주현 이제 옛날에 법무부 차관이었었어요. 검사하고 그 사람 법무부 대변인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래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죠. 야, 너 여기서 그만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 윗분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밑에 쪽에 이렇게 실무진이나 이런 반발한 애들 이렇게 조율하는 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영혼이 없어요. 김주현은 영혼이 없어. 그거는 거의 명백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김주현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김주현이 이제 윤석열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고 아마 학번도 한 살 어릴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사신 많이 선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석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이 윤석열을 형님 불렀을 거예요 아마. 원래 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검찰을 직할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까 주영환, 한동훈, 이원석을 삼형제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정말? 그 뭐 무슨 트로이카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27기 트로이카는 맞지.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내용이 과연 얼마나 맞을까 약간 조금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실마리 퍼즐을 딱 한 군데에서 풀렸습니다. 갑자기 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용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의원과 예, 하남에서.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아. 이게 추미애 그 당선자와 이제 경쟁자였던 사람. 그렇죠. 예. 국힘도 그 사람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있다가 이번에 그쪽 출마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당선자가 이기면서 이제 선거가 그렇게 결과가 났는데 낙선했죠, 그분이.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그 나왔던 소식이 다시 용산으로 불러 들어오는 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게 왜 화제냐면요. 지난 1월 당시에 사실상 가장 먼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힘 단톡방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내쳤다, 버렸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 그 무렵 때, 맞아. 윤한 갈등 때, 야, 한동훈 쫓겨났어! 라고 했던 사람이, 맨 처음 한 사람이 이용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멘트를 가장 먼저, 이게 지지자들 톡방에는 누구도 할 수 있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는 그렇죠. 하기가 쉽지 않은 의원 건데. 단톡방에 안 됐지. 그걸 했던 사람이 이번에 사실 윤한 갈등에 보면 이게 진짜야 반신반의 했었단 말이에요. 반신반의했죠. 근데 이번에 다시 용산을 불렀단 말이죠. 무슨 정무 1차장인가요? 뭐 자리 비서관? 정무비서관. 네. 정무비서관 밑에 정무수석이 있으니까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으로. 그러면은 사실상 한동훈을 내쫓는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딱 종합해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서 내부적 갈등 싸움이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최대 지금 황금 적기다.
그래서 지금 대차게 싸우고 나가는 사람들을 잘 구성을 하는 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약간 27기 트로이카, 주영환, 한동훈, 이원석. 일단 트로이카로 불리는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가장 선두주자였고, 저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동기들끼리 제일 안 친해. 그런 특히 동기들 중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원래 1, 2, 3등 안 친하잖아. 학교에서도. 반에서 1, 2, 3등은 친할 수 있는데 전교 1, 2, 3등은 안 친해. 제가 전교 1, 2, 3등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생각 못했네요. 예. 되게 은근히 그 갈등이라고 그래야 되나 경쟁,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진 않지. 그런데 은근히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 심리 같은 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주영환이 그러니까 한동훈 같으면은 윤석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것도 되게 창의적으로 끝내. 윤석열은 대충 되게 러프하게 대충 시키는데 그거를 정말 샤프하게 끝내는 게 한동훈이고 안 되면은 샤프가 안 되면은 분위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희한하게 어떻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억지를 쓴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끝을 내요. 그게 이제 한동훈의 특색인데 주영환의 특징은 뭐냐면 무리한 일은 안 합니다. 무리한 건 절대 안 해요. 또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무리한 건 절대 안 하고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육참골육이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주로 능한 게 그 주영환이에요. 특별하게 말은 안 나와요. 그런 스타일에서 스타일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그 인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그 김건희인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인 거 아니야. 지금 다 그 부분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동훈의 처리 스타일하고 이원석의 처리 스타일은 완전히 틀립니다. 한동훈이 좀 시킨 대로 했을 거예요. 뭔가 희한한 창의적인 변명거리를 갖다 대가지고 하여튼 되게 기분 나쁘게 했던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끝냈을 거고, 근데 이원석은 그렇게 안 한 거였죠. 그러면 나중에 주영환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이원석하고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하라고 어거지를 쓰면 던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영환이 윤석열 말 잘 안 들을 거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잤다 윤석열 말 안 들어서 쫓겨나는 거는 대충 보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기조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 가족들도 우리가 다 지켜줘야 돼. 이 기조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당 사람들도. 네. 그래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내가 찍어줬으니 네.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여당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그까지는 봐주겠는데 내가 김건희까지 쉴드를 쳐줘야 돼? 얘를? 거기다 이제 또 장모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해줘야 되냐. 그런 기류가 안에서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지지 기반이 상당히 흔들리는 게 될 텐데, 솔직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위압감을 느끼고, 왜냐면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 하는 거를 원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근데 본인의 지지층에서 약간 그런 반응이 나온다 생각하면은 만약 저였으면 빨리 정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가능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매일 여러 가지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개 다 적고 분석하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또 추론의 영역도 많습니다. 틀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또 좀 더 보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당 얘기 들으면 의외로 재밌네. 재밌죠.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듣는 것도 꽤 쏠쏠해요, 재미가. 그리고 왜 재밌냐면 사실 제가 지금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기 쪽 유튜브에서 보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대해서 밤샘 토론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그 가장 큰 이유 5개 적고 뭐 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디올백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국 못 넣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중점이고 사실 이 이야기까지는 아직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아니 제가 민주당 거는 그래도 관심이 좀 더 많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데 그 다른 지지하지 않는 정당들 것들까지 그 막 대변인 논평 브리핑 원내 회의 최고회의 다 챙겨보는데 한때는 좀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어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취재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김대호 PD 상당히 많은 재밌는 얘기들 갖고 왔는데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